딸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참,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름 가지고 할 말은 많지만 막상 만나면 이름 가지고 하소연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 말이 많아서 말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저 학교 들어가기 전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마철에 논에 물 뺀다고 가셔서 빗물에 휩쓸리셨는데 이후로 우리 엄마가 모진 고생하시고 줄줄이 딸 넷에 제 위로 오빠 하나 건사하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글쪼글 늙어가셨죠. 당시 외갓집에서 엄마를 제가 시키려고 하셨다는데 자식 5 두고 어딜 가냐며 엄마가 마다하셨답니다. 집안이 이래서인지 집안 미천이라는 언니들은 다 자기 살려고 눈이 뻘개서 중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외지로 나가 소식 끊기고 도움 하나도 안 줄 거면서 그래도 아들이니 무조건 공부는 시켜야 한다고 친가에서 관심 듣던 오빠는 결국 국민학교 3학년 때 큰집 양자로 들어가면서 아예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졸업하고부터 엄마와 둘이서 먹고 사느라 쎄가 빠졌습니다. 엄마는 학교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당장 그럴 돈이 없는 걸 아는 제가 가겠다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집에서 살림하다가 어느 집에서 애도 보고 살림할 줄 아는 사람 찾는다기에 그 집 가정부로 자청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급해 죽겠다더니 제가 어리다고 품삯도 반으로 뚝 깎는데 가릴 처지가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며 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에 그 집에서 우리 남편을 만났지요. 그 집 부부와 알고 지낸 지 오래라는 저보다 7살 많은 총각이었는데 웬일로 깍쟁이인 그 집 여자가 반기기에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눌러 앉으려고요? 하긴 맘만 먹으면 시골보다는 할 일이 있긴 하니까 잘 됐네요. 예, 형수님. 고양이와 부모님 계시니 의미 있는 거지. 이제 어머니 보내니 부모 무덤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시는 날까지 모셨으니 할 일 다 했다 싶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일거리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당장에 시골집 내놔도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방값은 벌어야죠. 방 어디 빌린 거예요? 뭐하러? 우리 문간방 남는데 들어와요. 뭐하러 생돈 버려? 들어와서 일 다니고 일 없는 날이면 우리 형식이 데리고 놀아주고 그래요. 그걸로 방값하고 밥값 퉁칠게. 괜찮죠 여보? 그럼 내가 저 자식 아니었으면 다리 못 쓸 뻔했잖아. 내 은인이지. 당신 은인이고. 들어와라 택수야. 네 형수 통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니거든. 알아 모실 때 들어와.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체면 차릴 때 아니다. 그렇게 들어와 산 남편은 주인 부부가 아닌 오히려 저에게 패 끼친다며 늘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남편 참 사람은 좋았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요 털끝만큼의 위세만 얻어도 성격 나옵디다. 자기 집 가정부도 아닌데 하다못해 그냥 물 얻어먹으려 들려서도 자기 가정부처럼 부리고 잘난 척하고 말이죠. 저는 자기만 아는 주인 아줌마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미웠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군계 일학으로 일하고 있으면 말이라도 고생이 많다 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맛보라며 건네주니 받아서가 아니라 한결같은 정과 관심에 끌리더란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2년 정도 머물다 나갈 때 저도 일 그만두고 결혼해 나가게 됐는데 그때 주인 아줌마가 미운 입을 엄청 털었지요. 택수 삼촌, 아유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충신이라도 부탁해보지. 에휴 참 그렇다. 아니 말순씨가 어때서요. 참하고 이쁘고 좋은데. 참 형수님도 괜히 저한테 좋은 사람 뺏겨서 서운하신가 보다. 그래도 좋은 일로 독립하는 거니까 축복해주세요. 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서 2년이나 못 버텼어요. 외지에서 정 붙일 것도 없는데 적적한 제 마음 달래준 게 이 사람인걸요. 다른 여자처럼 말도 많이 없이 그냥 쓱 나 좋아하는 반찬 먹는 것 보고 챙겨주는데 이런 눈치 빠르고 고운 사람 흔치 않거든요. 그래도 내 입장에선 왜 하필인가 싶어서 아휴 내가 먼저 후배 소개라도 해볼걸. 삼촌이 우리 집 가정부 하는 애 데려가 사는 것 좀 그렇지. 나중까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나는 그것도 걸리고 앞으론 삼촌 아내로 말순이 보며 형님 동생 해야 하는데 상상도 못했네 나는. 형수님 말순이 이 집 일 봐주는 직원이었지 노예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잘났나요? 말순이가 가정부면 나는 머슴이지
뭐 잘났다고 그러세요. 저도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너 살려줬잖냐며 밀고 들어와 형님네 신세져요. 아마 이 사람이었다면 죽어도 그 핑계대며 들이닥치진 않았을걸요. 형수가 사람 둘 빠져나가니 서운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솔직하게 그래 둘이 마음 맞춰 잘 살아라 해주세요. 제가 다 서운하네요. 허나 주인 아줌마는 끝까지 바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나가며 버리려고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는 손님 보듯이 화들짝 그러지 말라고 설치는 꼴에 저도 남편도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나란히 사람 세워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후들겨 깎아내리는 주인집에서 나오는 제 마음은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았고요. 장장 6년을 보고 지내온 사람에게 이 정도였으니 남편이 지난 2년도 가시방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인 아줌마는 소문난 깍쟁이에다 사람이 원체 목가 나서 집일하는 아줌마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때려쳤습니다. 이미 4가지 없어서 결혼하고 주인 아저씨 형제들 분란 만들어 연 끊기 한 꼰세대로 여기저기 톡톡 밉살스럽게 말해서 좋아하는 이가 하나 없었죠. 저는 이 집에서 가정부 노릇하며 안 그래도 없던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아줌마에게 질려서 그냥 입을 꾹 붙여버린 건데 우리 남편하고 연애할 적에 조금 말문이 트였지만 그것도 둘이서 조곤조곤 이야기할 적만이지 당장 앞에 아줌마가 저 말을 할 적에도 가만히 입 다물고 속으로만 기분 나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아이 형식이도 어찌나 밉살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볼 적에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어 그거 꾹꾹 눌러내리며 버텼지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말을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뚫린 입이지만 무심히 뱉어낸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더 깊숙하고 오래 박힌다는 걸 알아서요. 그렇게 사람 좋고 다정한 남편하고 우리 엄마께 절을 올리고 이 사람과 살래요 찾아갔을 적에 그나마 당당했습니다. 장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큰절 받으세요. 제 색시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은 남의 집 살이 보낸 못내냄이 놀리는 게야. 나는 빼고 그저 둘이서 잘 살 생각이나 해. 어머니도 말수가 별로 없으시네요. 참 이상한 게 보석같이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말 잘 안 하는데 쓰레기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나불나불 말이 많더라고요. 반대였으면 이 세상 참 좋았을 텐데. 말순이가 제 발로 간 거라는데요. 어머니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저도 남의 집 살이 했어요. 거기에다 남의 가게에 빌부터 일하고 있고요. 다들 남의 회사 다니며 벌어먹고 사는걸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게 마음에 걸리시면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 살이 할게요. 우리 가게도 차리고요. 됐죠, 장모님? 이렇게 한껏 너스레를 떠는 사위쌈에 눈웃음을 지어 보이던 우리 엄마는 썩 마음에 드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우리들이 모은 돈 모아 집 넓혀가며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한사코 싫다고 하셨지만 이제 부모여이여 마음이 휑하다는 남편 말에 따르셨고 아직 젊은 우리는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개미처럼 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적엔 대병 빈병이나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들고 오는 남편은 작은 것이 모여 크게 된다는 것을 아는 남자로 그렇게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적에 정말 기뻐했더랬습니다. 당시 우리 엄마와 저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며 감사했던 남편은 우리 모녀에게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 대신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지요. 이렇게나 좋은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이 짧다는 것. 출근한다고 나가서는 그 길로 후진하는 차에 받쳐서 절명했으니 저와 엄마는 그이의 빈자리에 허탈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꼬물꼬물 예쁜 짓을 하는 아들 덕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보낸 저는 아들과 함께 덩그러니 생활 전선으로 떠밀렸습니다. 배움도 없고 살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던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시장에서 그날 제일 물 좋아 보이는 생선을 떼어다가 파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물건 사라는 소리가 죽어도 안 나왔습니다.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손님 하나가 와서 얼마냐고 묻는데 입을 하도 붙이고 있어서
말이 채 안 나와 손가락 2개를 들어 간신히 2,000원이란 표시를 했고 2마리 주세요 해서 주고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장이 파할 무렵에 옆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하나 둘씩 제 생선을 사주시는 겁니다. 아줌씨 아직 젊어 보이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왔나 군기 좀 잡아볼랬더니만은 말을 못하시나 보네. 참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다 줘요. 구워 먹게. 어쩌자고 오늘 못 팔면 안 될 것을 들고 와서 앉아있디야. 그냥 고무줄같이 오늘 못 팔면 내일 팔 걸 들고 오지. 내 답답하고 속이 상하네. 어디 살아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요. 딱 해서 그래요. 우리 엄니 생각도 나고. 다 줘요. 한 마리 2,000원 받죠? 어차피 날이 쌀쌀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싱싱해. 냉장고 안이나 시장 바닥이나 마찬가지요. 다음에 또 나와요. 눈치 보지 말고.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사연 뻔하지 뭐.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고맙습니다 하자 그 중년의 남자분은 아이코 말을 하긴 하네 하며 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물건 사가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청소하다가도 주인집 사람들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던 게 습관이 되어선지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면 영 맥을 못 추었지요. 그러나 저는 아들과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썩 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적에 엄청난 수다쟁이였어서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대꾸하느라 그런 거였죠. 엄마, 오늘은 얼마나 남았어? 나 배고파. 얼른 팔고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이거 팔아줄까? 아줌마, 생선 사세요. 이거 팔아야 저 집에 가거든요. 우리 엄마는요, 생선 뭐가 좋고 한 번 보면 다 알거든요. 오늘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명태국 먹어요, 아줌마. 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형태가 나보다 낫네.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 괜찮으니까 여 앉아. 추워. 어차피 몇 마리 안 남아서 금방 팔릴 거니까 배고프면 저기 가서 붕어빵 먹고 있던가. 싫어. 엄마하고 같이 갔다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내가 창피해 큰 소리 내서? 나는 엄마 위해 그런 건데? 이거 팔아야 집에 가지. 나 이따가 만화 볼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거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면서 볼 거야. 혼자 보면 재미없거든. 그러려면 이거 얼른 팔아야지. 아들 말을 들으면 못나디 못난 저도 절로 목소리가 커지지만 이내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엔 절에서 먹고 살겠냐 혀 끌끌 차던 옆에 상인들도 다들 웃으면서 한 소리씩 건네는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태야, 네 엄마 장사 잘해. 내 물건 사라고 소리 지른다고 사가나? 물건 좋은 거 가져다가 얌전히 앉아있어도 단 한 번도 공친 적 없어. 이 아저씨도 처음에 절에서 먹고 살겠어 하고 사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얌전하게 얼마냐 묻는 사람한테 가격 알려주고 돈 받고 하면 사간 사람이 다음에 또 와서 사갔더라고. 말 없어서 좋디야. 안 그래도 시장바닥 귀청 따가워 죽겠는데 얌전히 실속은 네 엄마가 차린다니까. 맞아. 사람이 얌전하니 숫기 없이 저러다가도 꼭 할 말은 하더구만. 저번에 나 밥 먹느라고 손님 온 줄 몰랐는데 내 물건까지 자기가 팔아주더라고. 근데 그 치가 나한테는 깎아달라고 근 10분 실랑이 하면서 엄청 귀찮게 하는 사람인데 찍소리 않고 사가더라고. 하여간 용여. 나도 억센 사람들만 보다가 저 사람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선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 손님들도 그러겠자. 말이란 게 굳이 주둥이로 해야 다가 아니거든. 정말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와, 그럼 우리 엄청 부자 되겠다. 엄마, 나 저기 놀러 갔다 올 테니까 올 때까지 팔아놔? 야, 신난다. 강아지 보러 가야지. 엄마, 나중에 돈 벌면 강아지도 꼭 사자 우리. 응? 이렇게 명랑했던 아들은 학교에 들어가 커가면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동시에 얼굴이나 몸에 치고 박힌 흔적들도 생겼죠. 아무래도 애들이 제가 생선 파는 것을 빌미로 아들을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사코 아니라던 아들은 고등학교 때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서 돌아와 방문도 잠그고 마음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자책할 수밖에요. 형태야,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가. 엄마는 그냥 네가 이렇게라도 있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학교 다니기 싫으면 말어.
나도 대충 짐작한다. 무슨 일로 이렇게 문 잠그고 있는지, 누가 잘못한 건지 네가 더 잘 아리라 믿고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좋으니까 엄마하고는 얼굴 보고 살자. 근 1년 버티던 아들은 이내 제게는 곧잘 이야기도 주고받고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세상에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무슨 끌려가는 소처럼 맥이 빠진 채로 싫은 기색이 역력한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며 무조건 아들 편에서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생선 파는 거 원망스럽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애들이 그걸로 놀리고 때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밉고 부끄럽기는 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 나보다 엄마가 더 화날 것 같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억울하고 엄마는 더 억울할 거라. 그럼 형태 너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그저 없는 집에서 태어난 죄, 이미 잘못 만난 죄지.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 나중엔 지들도 알겠지. 한창 그럴 때라 애들이 뭘 잘못 알고 그러는 거야. 못된 것들은 머리 그렇게 굴릴 수도 있지. 지한테 묻은 똥 안 들키려고 남의 몸에 묻은 겨욕하는 거. 형태야, 정 못 견디겠으면 학교 안 나가도 돼. 그냥 집에서 공부해. 말 들으니까 요즘 애들 무섭다더라. 때 뭉쳐 다니면 못된 짓 한다며. 보지 마 그런 것들. 엄마한테 제일로 중요한 형태, 너만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렇게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생선 판다고 놀리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었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건물 통으로 생선 파는 어시장 상가 주인이었으면 애들이 우리 아들을 놀렸겠습니까? 하필 못된 것한테 아들이 트집 잡힌 것인데 돈도 빽도 없는 저는 일단 아들을 피신시키는 것 말곤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도 바로 훌훌 털고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제 걱정을 하면서도 어릴 적 뛰놀던 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않던 아들은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겠다며 공부하는가 싶더니 하필 자기 놀리던 녀석들이 대학생 되어 여자친구 끼고 차 몰고 다니는 걸 보고 와선 억울하다며 한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첩첩산중이었죠.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걔들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주 신났어요. 이미 나 같은 것은 싹 잊어버리고 아니 안중에도 없는 거죠. 나하고 눈까지 마주쳤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학교 그만뒀는데 나를 보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애들한테 뭘 바랬어? 이제 와 인사한다고 달라져?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었던 거야? 달라진 건 없어. 예전에도 우리 형태는 착하게 말없이 물러났듯이 그놈 보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뒤돌아서 괴롭잖아. 그러게 그놈들은 뻔뻔하게 성질대로 살면서도 편한 거야. 형태야, 네가 그놈들 보란듯이 잘 사는 게 최고 복수하는 거야. 말이야 쉽죠. 엄마도 말뿐이니까 그렇게 쉽게. 아니다, 엄마 말이 맞네요. 그놈이 모른 척하면 나라도 가서 나 기억하냐고 했어야 하는데 나도 당장 겁이 나서 혼자 보고 말았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용기가 없어서 이런 거 싫은데 당당하게 그때 왜 그랬냐고 하고 싶은데 도망왔어요. 또 나는 패배자인가 봐. 학교까지 그만뒀으니 걔네들 입장에선 내가 얼마나 우습겠어. 안 그래? 형태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형태가 착해서 그러니 못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이리 와 내 새끼. 지금은 화나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 참기를 잘했다 하는 날이 올 거야. 걱정 마 내 새끼. 한동안 공부도 때려치우고 방황했다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순에 빠져서 그저 방에서 TV 본다고 우두커니 앉아있고 만난 거 사줄 테니 나와라 해도 싫다고 집에서 뭉개는 것이 다였지요. 그렇게 근 4, 5년을 또 허송세월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썩어 들어갔지만 이때 나라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군대 말입니다. 남들은 시간 버린다고 걱정이 많았지만 미루고 미루던 군대나 가야겠다고 아들이 나설 적에는 근심 속에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보내고 안절부절하던 제 마음과는 달리 아들놈이 제법 적응을 잘했습니다. 여전히 입 무겁고 싫다 좋다 내색 않는 애였지만 정신없이 뛰고 구르며 몸을 움직이는 동안 딴 생각 겨를이 없답니다. 머리만 땅에 대면 잠도 잘 온다던 아들은 자대 배치받고 찍소리 않고 잘 있었습니다.
휴가 나오면 여전히 내 옆에서 조곤조곤 많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며 앞으로는 정신 차려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제대 후에 아들놈은 편의점에 취직해 또 찍소리 없이 다녔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진상이 그렇게도 많다는데 저에게는 좋은 손님 이야기만 하던 아들은 군대 가서 부쩍 철이 들었습니다. 당시 군대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우리 모자하고 비슷했던가 봅니다. 저도 깨달음이 있었던 게죠. 그렇게 30 초반이 되던 즈음 아들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 무슨 일이 생겼거니 했는데 글쎄 연애를 한답니다. 누구냐 엄마 한번 보여줘봐라 해도 방글거리기만 하더니 소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뺍디다. 설마 나하고 결혼까지 하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걔가 우리 편의점 옆에 회사에 다니거든요. 교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말도 없고 평판도 좋아서 호감이 있다나 먼저 말 걸어서 친해지긴 했는데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에요. 그냥 처음으로 친한 여자 생겨서 기분 좋은 거지. 별거 아니에요 엄마. 왜? 너 고등학교 중퇴라고 흠잡힐까봐? 그게 뭐 나쁜 짓 해서 그런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기죽지 마. 엄마 비록 생선 팔지만 알부자다. 응? 우린 무조건 현금 박치기 하는 사람들이야. 형태 너도 엄마 무시하지 말어. 20년 시장 바닥에서 굴러도 주머니 봐라. 현금 수북하지. 집도 우리 거야. 있는 사람이야 코웃음 쳐도 내 집 하나 가진 거 그것만으로 꿀릴 것 없어. 엄마 저는 욕심 없어요. 결혼 같은 거 꿈도 안 꾸고 한다고 해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할 거예요. 우리 이해해줄 사람. 생선 팔면서도 이렇게 나 잘 키워주시고 살림 일군 엄마 노고 알아줄 좋은 사람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없는 하나로 말 나올 상황에 저까지 학교 때려치워서 흔한 고졸도 아니라 저는 얘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걔가 미쳤다고 저하고 잘해보려고 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사람 챙기는 그런 마음이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신경 쓰지 말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을 들렀다며 여자애하고 아들이 같이 왔습니다. 아들놈도 멍한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는데 여자애가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안겨들어서 저도 넋이 나가버렸지요.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형태 오빠 홀몸으로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오빠도 요즘 남자 같지 않게 과묵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 성실함에 제가 반했거든요. 그런데 통 곁을 안 줘서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는 오빠 동생이라고 쳐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 오빠 이야기 이미 했거든요. 아, 억울해요 어머니. 엄마 오늘 희진이가 자기 부모님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 궁금해 하신다고. 그래서 한 말이에요. 저도 갑작스러워서. 아니 부모님 뵈면 가벼운 관계는 아니라는 건데 형태는 아니 아가씨 부모님도 알아요? 나하고 형태 사정? 아가씨 대학 나오고 교수 추천까지 받아서 직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영 부담스럽네. 저와 형태가 눈을 마주치며 안절부절 하는데 아가씨는 정작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태어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학력으로 사람 평가하는 사람 아니라면서 말이죠.